자, 지금 시간이 2024년 4월 17일 수요일이고요. 예. 오후 5시 54분입니다. 자, 오늘 1% 내렸어요. 1%. 와, 많이 내렸습니다. 1% 내렸고, 뭐 하단선 아래로 지금 많이 파고들었어요. 예. 월봉도 그렇고. 월봉 오늘 저가겠습니다. 월봉 저가겠다. 그리고 이제 하단선 힘이 많이 약화된 거죠. 자, 이제 그 주봉 저가겠죠? 그 다음에 월봉 저가겠죠? 두 개 다 깨졌어요. 지난번에 제가 했던 얘기는 뭐냐면 EWI랑 그 다음에 러셀이 월봉의 저가를 깼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어쩌면 싱크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동영상을 올려드린 거고, 어제 코스피가 깨졌고 오늘은 이제 코스피 200 지수가 깨졌으니까 일단 다 동기화 했습니다. 다 싱크를 한 거예요. 자, 일봉 오늘 저가 깼죠? 그럼 다 하단선이 있는데 계속 저가를 깨. 그럼 매수 안 하면 되는 거고, 저가를 지키면 매수하세요. 지금도 이격이 깨버려졌습니다. 358.28까지 이격이 벌어져 있으니까 356.28 정정하겠습니다. 356.28까지는 이격이 벌어져 있는 거라 어쨌든 언제든지 감아 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가를 지키는 날 매수하세요. 저가를 안 지키는 날은 저는 매수하라고 못하겠어요. 저가를 지키는 날 매수하세요. 저가를 지키는 날. 오늘도 저가 안 지켰잖아요. 그리고 저 오늘은 저가 안 지킬 거라 그랬어요. 왜냐면 코스피랑 동기화 할까봐 그랬습니다. 자, 선물도 저가 깨졌고 주봉도 깨졌고, 뭐 뻔한 얘기잖아요. 뻔한 얘기라고. 이격이 벌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격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저가를 지키는 날 들어가세요. 저가를 지킬지 안 지킬지는 이제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하나는 갭상승이 나와야 되고, 하나는 갭상승이 나와야 되고, 다른 하나는 개인이 팔아야죠. 그 두 가지가 모두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레버리지 이렇게 생겼고, 월봉은 저가 깼고, 주봉은 이렇게 돼 있고, 그죠? 이제 저가를 지키는 게 중요해요. 저가를 안 지키면 계속 흘러내리는 거지. 자, 보이시죠? 고버스는 정반대로 다른 봉은 볼 필요 없이 일봉 저가를 지키면 보유. 일봉 저가를 지키면 보이고, 이제 일봉이 저가 깨지면 좀 신중하게 바라보셔야 됩니다. 자, 이격은 2,200원.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첫 번째는 여기 2,220원까지 내렸다가 여기까지 쳐올리는 방법이 있고요. 2,270원까지. 그거 아니면 2,200원까지는 이격 조정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신규 매수는 안 돼. 보유 여부만 잘 판단하시고, 나머지 봉은 볼 게 없어요. 다 과해. 주봉, 월봉, 분기봉 다 과하니까 일봉 저가만 안 깨지면 이제 올라간다. 근데 이제 일봉 저가가 깨지면 그때부터는 조금 더 심각하게 접근하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자, 자금의 흐름 보겠습니다. 자금의 흐름. 3,591억 매수, 외국인 1,819억, 기관이 2,012억 매도예요. 형편없죠? 형편없어요. 외국인이 선물을 3,562억 매도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왜 형편없다 그러냐면 1월 달에 잘 보세요. 자, 1월 달에 지금처럼 1월 달에 내렸잖아요. 1월 달에 내릴 때 바닥 찍는 날 1월 17일 거예요. 그때까지 5조 4,600억인가 개인이 매수했습니다. 5조 4,600억을 매수했어요. 지금 얼마 매수했을 것 같아요? 1조? 1조요? 1조 될까? 얼마냐면 1조 3천억이에요. 1조 4천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만큼 내리는데 5조 4천억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이게 1조 4천억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적죠. 지금 하락에 들어간 돈이 너무 적다고. 그래서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이 하락폭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운 게 아니라 이만큼 하락하는데 개인에게 매수로 들어간 돈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쉽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반등하기 쉬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락하는데 개인에게 넘어간 현물이 너무 없어서, 뭐 1조면 하루면 매도시킬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 되돌아갈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좀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시까지는 상승하다가 2시 이후에 갑자기 1% 빠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일봉의 저가를 지키면 사셔라. 단 일봉의 저가를 지키지 않으면 계속 간을 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그 이스라엘하고 이란, 이거는 지금 미국도 컨트롤이 잘 안 되는 문제잖아요. 뭐 우리는 더더욱 안 될 거고, 미국 입장에서도 이스라엘과 이란 문제는 쉽게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어쨌든 불확실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가 어느 정도로 마감이 돼야 상승적으로 다시 돌아갈 거라고 보고요. 뭐 그게 해결이 안 되면 계속 눈치를 보겠죠. 그래서 지금은 그런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이제 환율 쪽이 더 강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뭐 지수 내리는 것보다는 환율 쪽이 훨씬 더 크게 반응하는 것 같고, 오늘 그 유튜브 보니까 뭐 야당이 무슨 회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기 긴급 경제 상황 점검회 이런 거 하고 있는데, 그냥 제 솔직한 심정은 뭐냐면 정치랑 경제는 크게 관련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정치를 하건 아니면 지금 대통령이 당선이 안 돼서 야당의 그 대표가 대통령이 됐다고 해도 지금 저는 별로 변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자, 국가가 재정 적자가 났는데, 재정 적자가 나는 이유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부동산 쪽에 세금이 덜 거치는 거고, 다른 하나는 법인세가 덜 거치는 걸 거예요. 근데 법인세가 덜 거치는 이유는 기업들 실적이 나빠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실적이 나쁘고 SK 하이닉스 실적이 나쁜데, 그 실적이 나쁜 이유가 그 정부에서 정책을 잘못 만들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수출이 잘 안 되는 게 정부 탓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건 말건 수출이 좋아지면 재정 적자도 감소할 거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부동산에서 세금이 덜 거친다. 자, 부동산에서 세금이 많이 거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려서 부동산세를 많이 뜯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켜서 세금을 많이 걷는 거예요. 지난 정부에서 그렇게 했죠? 부동산 가격을 막 끌어올려가지고, 개인들이 부동산을 안 사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부동산을 비싸게 구매시켜가지고 세금 잔뜩 뜯어가고, 그리고 부동산 자체 가격을 끌어올려가지고 세금도 많이 뜯어갔잖아요. 그래서 세금이 많이 거쳤다고.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게 국민들한테 좋은 거예요? 국가가 세금을 많이 걷는 거하고 국민이 좋은 거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게 좋은 업적인 것 마냥 포장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재정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면 재정 적자가 나는 거지. 재정 적자가 났다고 해가지고 그걸 정부가 잘못했다고 뒤집어 씌우고, 그러면 반대로 정권이 바뀌면 해결되겠어요? 부동산 투기 조장해가지고 세금 많이 걷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국가가 재정적 적자를 냈다고 해가지고 그게 문제가 됐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기업들이 실적이 악화돼서 법인세를 적게 내는 건 국가적인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세계적인 경제 환경이 점점 안 좋아지는 거니까. 근데 제발 저런 정치적인 노름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뭐 본인들이 경제 상황을 점검해가지고 대책을 내면 효과가 있을까요? 대책회의 한다 그러니까 2시부터 지수가 1%가 빠지더라고요. 정치와 경제는 저는 별개라고 봐요. 정치와 경제는 별개다. 근데 정치와 지수는 관련이 있죠. 왜냐하면 공매도 금지하고 이런 식으로 정책을 만들면 지수는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경제랑 그 정치랑은 약간의 거리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정치를 아무리 잘해도 경제가 안 좋을 수도 있는 거고, 정치를 개판 쳐도 경제가 좋을 수 있는 상황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번에 여당이 완전히 박살났는데, 박살날 짓 했죠. 근데 여당이 잘못했다고 해서 야당이 잘할 거라는 기대는 저는 없습니다.
예? 그냥 지금 있는 여당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앞으로 그러면 야당이 집권당이 되면 잘할 거냐? 택도 없는 소리죠. 지금 국가 부채가 상당하잖아요. 예? 개인 부채도 상당하고 기업 부채도 상당하고 예. 국가 부채도 상당하고 뭐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부채가 큰데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부동산을 인위적으로 부양시키고 개인한테 대출을 더 하게 해가지고 예. 부채를 키우면 나중에 예. 세계적인 위기가 진짜 찾아오면 잘 대응할 수 있을까요? 지금 해야 될 일은 리스크를 줄여야 되는 거잖아요. 리스크를 줄여놔야죠. 그래서 대외적으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예, 슬기롭게 대처하려면 리스크를 줄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개인의 부채, 국가의 부채, 기업의 부채들을 다 줄여놔야 돼요. 그리고 지금처럼 PF가 문제되는 것들은 빨리빨리 정리를 해가지고 덜어내야죠. 예? PF를 왜 끌어안고 있어요? 그건 기업의 문제인데 잘못된 기업이 있으면 다 빨리빨리 쳐내야지. 그래야 양호한 기업들이 예, 더 잘 될 거 아니에요. 참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고 있으면 진짜 깝깝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외국인은 여전히 현물을 안 팔고 있어요. 그래서 예, 우리나라 경제 상황과 우리나라 지수는 예, 크게 아직은 관련이 없어 보이고 지금 아직 외국인이 현물을 그렇게 많이 판 게 아니에요. 뭐 판 거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예, 지수 빠진 거에 비해서는 지금 현물의 매도세는 굉장히 작기 때문에 예, 눈치 잘 보세요. 어느 순간 다시 강하게 반등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눈치 잘 보시기 바랍니다. 뭐 제가 하락에 대해서 계속 떠들고 있지만 예, 이 정도 내린 것도 사실은 지금 상태에서 보면 꽤 성공적인 흐름이라고 생각해요. 예, 이게 지금 이 정도가 월말에 왔어도 할 말 없는 예, 그 정도의 하락폭이기 때문에 어쨌든 너무 많은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예, 조금 더 관조적으로 보수적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상방 보시는 분은 일봉이 저가를 지켜야 된다라는 거 이거 하나는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세요. 일봉이 저가를 지키는 상황에 와야 위로 가지. 지금처럼 저가를 계속 깨면 예, 이 타이밍이 점점 느려진다라는 거, 예, 늦어진다라는 거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